수영 아트 트레이드 아티스트 인터뷰. 오늘은 아티스트 인터뷰 사상 최초로 관악기 연주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색을 가진 바순이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수니스트 장현성님 모셨습니다. 네, 저는 바순이라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 장현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과천시향 수석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가 선생님의 이력을 보니까 동아 콩쿠르 1위부터 해서 학창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주목받았던 연주자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독특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가족이 전부 음악 패밀리세요. 네. 예, 특히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 세 분이 바순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님께서 서울시향의 장명규 선생님이시고, 네. 또 선생님이 장남이시고, 네. 또 여동생분도 바순이시고, 굉장히 보기 드문 바순 패밀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바순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어릴 때만 해도 네. 그 집에 방 한 켠이 연습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레슨을 받으러 온다거나 아버지가 무슨 어떤 연주를 앞두시고 연습을 하신다거나 하시면 늘 집안 어디 한 켠에서 이제 들리던 소리고, 그렇죠. 듣던 멜로디고 듣던 곡들이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어린 시절부터 바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이제 하시게 강요에 되셨나요? 못 이겨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부모님의 어떤 꾀에 참 여러 가지를 시키셨어요. 저한테. 다른 악기들을요? 네, 네. 한동안 마림바도 쳤던 것 같고, 아, 그러세요? 네. 더 어릴 때는 이렇게 첼로도 해봤던 것 같고, 이제 이게 제가 자꾸 같고라고 표현드리는 거는 제가 이걸 딱히 전공했다거나 연습을 했다거나 이렇게 노력을 했던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거를 악기를 잡고 있었던 이미지만 기억이 나고, 초등학교 4학년쯤에는 클라리넷도 잠깐 했었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저는 늘 싫었어요. 악기라는 걸 하는 거가.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왜냐면 제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는 늘 너무 바쁘셨고, 네. 네, 어딘가 양복 입고 나가시면 밤 늦게나 들어오시고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있었고요. 연주하고 돌아오시니까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말을 좀 재밌게 잘 해주시는 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그냥 악기라는 걸 하면 참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의 대화가 아니고, 너는 악기를 하면 하루에 7시간씩 꼭 연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겁을 주셨던 것 같거든요. 제 네.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싫었어요. 악기를 하기가. 근데 이제 부모님은 뭔가를 자꾸 저한테 시켜보심으로써 끊임없이 저를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악기를 할 만한 아닌가.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정말 이렇게 조선 이끌려서 칼국수 집을 갔는데 네. 정말 예원이라는 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학교가 있고 그걸 접수를 해놨으니까 너는 해야 된다. 정말 이렇게 바순을. 네. 그게 언젠데 했더니 그게 6월 언제였나 7월 언제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10월에 시험이 그렇죠. 있고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 아빠랑 다기가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거부하기 힘든 이거 어떻게 칼국수.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아, 네. 그래서 혼자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이제 악기를 저한테 시키셨던 기억은 있으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그럼 이제 이걸 안 할 수 있겠다. 아, 네, 네. 어떻게든 넘어가 보자. 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바순을 잡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원에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예원에 합격을 했고, 덜컥 네. 합격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일상 속에서 항상 들려왔던 그 소리가 운명처럼 이렇게 내 삶에 스며든 게 아닌가. 그렇게 포장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나의 어떤 자아가 확고해지고 하는 시기를 네, 거치면서 네, 네. 내가 이 악기를 계속 해야 되나 혹은 정반대로 아 내가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원 1학년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은 아직도 없었던 것 같고요. 언제든지 빨리 그만뒀으면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연습실이라는 곳에 갇혀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그 나이 땐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한번 연습은 안 하고 이제 콩콜 그것도 이제 제 의사가 아닌 이제 부모님의 어떤 뜻으로 이제 네. 뭐 악보도 까먹고 뭐 이래저래 해서 1등 없는 3등을 했어요. 예. 제 동기였던 친구가 2등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정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까지 사람이 화가 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목격을 하고 네. 제가 악보를 까먹었다는 기억조차 없어요. 그냥 하고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와 이제 모든 분들의 표정이 너무 이렇게 저를 안 보고 이렇게 안 좋아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상상이 가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확실히 뭐 그렇게 깊은 뜻도 없었고 뭐가 잘하는 거고 뭐가 못하는 거고에 대한 개념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냥 했는데 1등 없는 3등. 근데 그 결과가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왔고 아버지도 너무 화를 내셨고 아까 내가 이거 제대로 해봐야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래도 1등은 해봐야지 뭐 이런 네. 거였고 그러고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로 이게 예원을 들어갔던 것도 참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간 것처럼요. 저는 예원 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너무 악기를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좀 열등감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좀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피아노를 전공한 이 친구들에 비해 너무 내가 좀 무식하다, 너무 모자라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예고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예원 제 동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웃긴데 저 예원 1학년 때 같은 반 동기 중에 김대진 교수님, 김대진 총장님 따님이 제 예원 같은 반이었어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성가 경연 대회 뭐 이런 거를 예원에서 네. 하면 네. 했는데 지휘를 했거든요. 지휘를 얘가 하니까 연습 시켜준다고 김선욱 형이 와서 연습을 시켜주고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 뭐 들어보니 이 형은 예원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바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영재라는 걸로. 네.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것도 있구나. 제가 3학년이 되고 나니까 예고는 너무 가기 싫고 그렇다고 뭐 유학까지 가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도 한번 시험이나 봐봐야겠다 하고 열심히 어떻게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예고를 안 가고 예종회를 가셨군요. 학예종회를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갔더니 영재라고 입학한 모든 친구는 아니에요. 저 혼자였는데 3년 영재는. 그러니까 갔더니 저만 좀 외톨이고 네. 같은 이제 바순 과방 뭐 이런 데서만 해도 저는 너무 어리니까 전 17살인데 뭐 맨날 아포복사하라고 그러고 맨날 뭐 의자 놓으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아주 사회생활을 하셨네요. 네.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게 좀 저는 진짜였는데 무슨 생각이 저한테 들었냐면 난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이거 지금 만약에 이거를 졸업을 안 한다고 하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어쩌다 보니 불과 한 3, 4년 만에 제 인생이 바순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겠는 상황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길이 없구나를 그때 좀 깨달았어요. 예. 그러고 역시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왔어요. 스페인 마드리드 소피아 왕립 음악원을 졸업을 하시고 이제 베를린으로 넘어가셨는데요. 거기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명칭은 그냥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대학 베를리나 필라모니커예요.
네. 근데 이제 카라얀이 설립했다고 해서 카라얀 아카데미라고 불리우죠. 불리우죠. 거기서 사실 바수니스트로서는 한국인 최초로 네. 네, 합격을 하셔서 이제 거기 생활을 하셨는데 그 커리큘럼이나 아니면은 어떤 거기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같은 거 그런 게 참 궁금했거든요. 합격을 하면 이제 베른필의 객원으로서 참여할 기회가 이제 계속 주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멘토 선생님 한 분에게 계속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네. 그게 제 경우에는 이제 베른필 수석이신 이제 슈테판 슈바이거트라는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게 됐었고요. 네. 객원으로서 참여하는 거죠. 기본적인 룰은. 네. 근데 독일의 오케스트라의 출근 시스템 자체가 여기는 이제 딘스트 본인들 이제 딘스트만 딱 채우는 거잖아요. 네. 딱 채운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객원이 필요할 일이 워낙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거의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요? 목관 악기만 해도 이제 특히 바순 이제 저는 3관이 나오거나 4관쯤 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뭐 서드 바순, 뭐 세컨 바순 네.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베를린필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에 한 곳이고 거기서 그 쟁쟁한 분들과 같이 단원으로서 연주를 하시고 또 유명한 지휘자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 생활이라는 것을 그 카라얀 아카데미에서 처음 맛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의미가 깊으셨을 그게 것 이제 같아요.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한테. 그때 인상이 너무 깊어서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첫 경험이자 제 첫 인사는 이제 베른필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학교 오케스트라를 해본 게 다고. 그러니까 여기선 분명히 이렇게 다 처리가 됐었고 여기선 이렇게 다 됐는데 이제 다른 데만 가도 독일에 있는 다른 데만 가도 이렇게 안 되고 왜 이게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진짜 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오케스트라라는 곳이 연주만 잘해서 버텨낼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어떤 규범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또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도 거기서 많이 배우셨나요? 그게 이제 그 지점이 이제 달랐던 것 같아요. 베른필은 적어도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가 23살, 한국 나이로 23살이었는데 23살이 경험하기로는 악기를 정말 잘하면 되는구나 였어요. 거기는 악기만 잘하면 다 괜찮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만 100% 뭐 100%까지는 없겠지만 최대한 해낼 수 있으면 그게 다 문제가 없구나를 경험한 거가 베른필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베른필 이외에 다른 곳들 객원을 나가면서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봤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유럽의 오케스트라 중에서 당연히 베를린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네들이 충분히 연주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고 그리고 그것만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바로 그 상태잖아요. 네네. 그거 되게 별거 아닌데요. 제가 너무 말을 뭐 진지하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다못해, 뭐, 악보, 저희 악기 같은 경우 이제 스탠드도 필요해서 스탠드, 보면대 높이, 이런 것까지도 다 해놨거든요. 베른필에서.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직원이 있고, 네. 팀이 있고, 한두 명이 아닌 정말 팀으로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너무 베른필에서 처음 경험을 해놔서 그러시겠어요. 이게 왜 여기선 왜 이래야 되지? 그냥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거기 아카데미에 계실 때, 그때 베를린필 연주를 하실 때, 그때 당시 기억에 남는 연주가 있으세요? 이게 아까 질문 주실 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지휘자들과 같이 연주. 근데 제가 당연히 제가 프로필을 적을 때는 적겠지만 저는 사실 누가 지휘하건 제가 아카데미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 옆 사람이 더 무섭고 더 이렇게 어떡하지 하는 존재지. 사실 누가 지휘하건 그때 당시는 네네. 제가 뭐 지휘자의 사인을 보고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소리를 낸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같은 단원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정말 눈치를 봐야 되는 이제 네. 선생님들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불어라, 뭐 작게 불어라, 뭐 높다, 낮다, 뭐 이렇게 막 지시를 하면 그거를 해내느라 바빴고 힘들었지. 네, 뭐 네. 지휘자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정말 어려웠던 연주만 기억이 나요. 아, 어떤 연주였어요? 2014년 5월, 6월 그때였는데 세미온 비시코프라는 지휘자가 그 돈키호테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라는 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서드 바순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그 제일 마지막 첼로 솔로 중 제일 마지막 피날레에서 바순, 세컨 바순과 서드 바순이 그냥 코드를 까는 게 나와요. 이제 피아노가 3개 붙은 코드. 근데 이제 관악기 주자로서 여기부터 이제 관악기 주자로서 그냥 피아노가 3개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타이밍에 소리만 내면 잘 낸 거예요. 약간 저는 그런 상식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게 이제 저음 레였는데 되게 어려운 음이거든요. 바순한테.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이렇게 요상한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냥 괜찮은 타이밍에 이 정도면 작게 잘 낸 것 같이 냈는데 그러면 이제 됐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높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이걸 뭘 어떻게 해.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진짜 너무 심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이제 붙잡고 물어봤어요. 네. 솔직히 이 정도면 잘 내지 않았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조금 높긴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랬더니 세상에 조금 높은 건 없어. 세상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 맞게 불어. 이러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러니까 2014년 그 시점 이후로 저를 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겠어요. 이게 조금 높지만 괜찮아는 없구나 진짜 세상에. 정말 약간의 피치였을 텐데, 그렇죠? 이게 느낌인데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담되니까 조금 쫄려서 이렇게 그런 건데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얼마 전에 베를린 필이 내한 공연 했는데 같이 만나셨나요? 네, 그 보러 갔어요. 단원들? 네. 네, 어떠셨어요? 반갑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오랜 친구 만난 느낌으로 만났어요. 옛날 얘기 좀 하셨나요? 네. 옛날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시절이 벌써 한 10여 년 전인가요? 네, 아카데미 거의. 들어갔던 게 10년 전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바순 전공자로서 그런 믿음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필이 제일 잘한다라는. 그러니까 베를린 필에 있는 바순들이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저 궁금한 게 베를린이 그러면 마음에 드셨던 건 어떤? 베를린에 베를린 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스페인에서 배웠던 선생님이 베를린에 사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이분도 여기 계시고 베를린필도 여기고 뭐 떠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랬어요. 네. 바순이라는 악기는 어떤 악기인가요? 많은 역할을 해내야 되는 악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바순이라는 악기 자체만으로 얘가 뭐 어떤 뭐 클라리넷만큼 유연한 어떤 뭐 멜로디들을 소화낸다든지 오보에만큼 독특한 음색을 낸다든지 플룻만큼 화려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 악기들과 섞였을 때 제가 요렇게 해주면 요 악기들이 더 빛날 수 있어요. 제가 요렇게 연주하면 첼로, 비올라가 더 빛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느껴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악기를 또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저는 있는 그렇게 믿어요. 네. 악기이고. 근데 저는 바순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순 소리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편 우수가 있기도 하고 우수에 네. 젖어 있기도 하고. 저는 아까 잠깐 표현하셨듯이 어머니 뱃속부터 들은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악기여서 제가 이 바순을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검색 어들이 목가적인, 따뜻한, 깊은 울림,
낮은 음역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이 단어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으세요? 바순을 잘 표현하고 있다. 따뜻한? 따뜻한. 네. 그러면은 바순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떤 성격의 사람일 것 같으세요? 비서실장이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에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을 주셨어요. 비서실장. 네. 좀 개성 있는 비서실장이네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마다 개성이 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정말 네. 이렇게 조용히 일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근데 다만 어떤 한 부서의 장관을 할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바수는 이게 오케스트라에서 빠질 수 없는 악기면서 많은 역할을 오케스트라 안에서 하지만 동시에 솔로 악기로서의 매력 혹은 역할이 또 있잖아요. 바순의 솔로곡들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있나요? 그 모차르트의 콘체르토가 있고요. 네. 그 첼로와 바순을 위한 소나타가 한 곡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콘체르토는 약간 일로 하고요. 저는 그 소나타가 정말 좋아요. 모차르트가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추천한다면 그 곡을 추천하고 싶어요. 한국에 오셔서는 과천시향에서 2019년부터 네. 활동 중이신데요. 그 과천시향 수석으로서의 그 활동에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일단은 너무 마음이 잘 맞는 동료들을 만났고요. 네. 그거 근데 참 다들 이렇게 똑같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집이 가깝고요. 그것도 복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점들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 직장이라는 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누구랑 거기서 어울리고 지내고 있으면 이게 저희 집에서 몇 분이 걸리는 거리고. 너무 중요한 요소죠. 네. 그리고 이제 직장 내에서 스케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주는 만족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앞으로도 과천시향에서 활동하실 저는 계획이시죠? 과천시향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 정말 과천시향에 뼈를 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버님께서 바수니스트이시자 아버님이시자 또 스승님이기도 하셨잖아요. 네.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네. 참 아버지로서만 존재하셨어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버지가 제 선생님, 그러니까 스승님이셨지만, 네. 아버지 본인께서도 아버지로서만 존재하시도록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참 어려운 일이셨을 네, 텐데요. 제가 자식을 낳는다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아까 말씀드린 예원을 향해 가던 길 중에 예원 입학을 앞두고 한번 뭐 이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가 연필을 한번 집어 던진 적이 있으세요. 네. 저한테 집어 던진 거 아니고 네. 단지 집어 던지셨는데 네. 그러고 이제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레슨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왜냐면 정말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후로는 정말로 1대1 레슨은 없었어요. 네. 늘 그러니까 저는 옆방에서 연습하고 있고 아버지는 옆방에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악기를 안 불고 있으면 누군가를 보내서 너 연습하래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다든지 네. 뭐 틀리게 다르게 불면 이제 그것 또한 누군가를 보내셔서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현명한 방법이시네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용납하지 않으신 거는 연습실에 안 오는 거. 뭐 아니면 제가 어떤 핑계를 대고 악기를 안 부는 거. 이거는 정말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께서 아직도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뵐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저보다 참 잘 부시는 것 같아요. 네. 제 입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세련된 테크닉을 갖고 있는 면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으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좀 더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배워온 면이 저한테는
있을 거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참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저보다 참 더 오래 더 많은 양을 연습하시고요. 더 잘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손가락을 연습을 하냐 하는 것도 저희 아버지는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느슨해지기가 힘드시겠어요. 그런 아버님이 계셔서. 아,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만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치시는 네, 분이에요. 뭐 이렇게 아버지는- 나는 그냥 아들로서만 네, 존재하겠다. 아버지는 저는 저 네. 바순 말고 좋아하는 악기가 있으세요? 저는 오보에랑 호른이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바순 이렇게 음색 설명하시면서 네. 이렇게 되게 그 따뜻하고 목가적이고 이런 네, 깊은 네. 울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호른을 들으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아, 예. 바순보다 참 다양한 걸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도 갖고요. 호른이요. 네, 호른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꼭 호른을 하라고 꼭 이렇게 종용하고 싶은데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원 그 접수 미리 하시고요. 네. 네. 그렇게 칼국수집에서 말씀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보에는 이 바순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는 이제 바순만 불었지만 네. 오보에는 이렇게 들으면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겸리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네.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이렇게 알겠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감정이입돼서 듣는지 오보에까지도 좋아요. 이게 네. 참. 네네. 혹시 현악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악기요? 네. 현악기는 제가 되게 배워야 되는 존재라고 느껴요, 계속.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뭐 업이고 다운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해야 되는 어떤 잘 모르겠는 분야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더 알고 싶은 대상? 더 알고 알고, 알아야 하는 그러니까 대상? 참 한국말이 좀 오묘하잖아요. 네. 알고 싶진 않은데요. 그냥 알아야 될 것 같은 분야예요. 대상이요. 8년 전에 지금 아는 것만큼 알고 베른필 아카데미를 겪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는 오케스트라가 잘한다 하면 목관이 잘하는 거였어요. 예. 정말 목관밖에 안 들렸어요. 네. 오늘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졌어요. 굉장히 뭐 바순 소리도 그렇고 뭔가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를 다시 한번 그 조화를 느껴보고 싶은 네.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도 오케스트라 연주를 자주 가지만 그냥 전체적인 음악으로서 감상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보니 바이올린 소리를 아무래도 더 네. 이렇게 본능적으로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오늘 선생님 뵙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 현악기와 관악기와 모든 타악기의 조화를 느끼면서 감상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바순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내 인생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는 교수가 있으시다면요? 너무 당연히 제가 스페인에서 배웠던 이제 클라우스 투네만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바순계의 어떤 제왕, 교황, 뭐 그냥 하여튼 왕자 들어가는 어떤 좋은 거는 다 네, 가지고 그분이신 것 계신, 같아요. 네. 예, 왜냐면 너무 본인이 너무 전설 같은 바순니스트셨고요. 그분의 학생들이 독일의 거의 모든 학교의 교수님이시자 네. 베른필도 지금 현재만 3명이 저희 클라우스 투네만 선생님 제자이시고 그러세요? 네. 우데카 한사실러 전부 다 투네만 선생님 제자였고 독일 전역이 좀 유럽 전역이 좀 다 그런 분이신데요. 제가 그분께 너무 영광스럽게 유학을 갈 수 있었고 그 유학을 간 배경도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마스터 클래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제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저는 이분에게 유학을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게 유학을 갈 마음이 없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주자는 항상 그 세르지오 아톨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바순니스트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네. 세르지오 아톨린인데요. 네. 그 사람은 스위스 바젤의 교수이자 좀 솔리스트예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면 이 사람한테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대학을 다닐 때 계속 했는데 그 사람이 그 4월에 그러니까 2010년 4월에 그 독일의 마크노이키헨이라는 네. 되게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네, 네, 알죠. 거기서 마스터 클래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걸 무조건 가야겠다. 학기 중 어떻게든 간다 이러고 이제 접수를 하고 가야지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2월에 똑같은 곳에서 클라우스 트네만 쌤의 마스터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요때는 학기 중도 아니고 뭐 약간 뭐 길 탐사할 겸 한번 이렇게 뭐 독일 뭐 비행기 값이 좀 더 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접수를 하고 갔는데 네. 정말 본의 아니게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몇 살이니? 그래서 그때 당시 만 나이 18살이다. 그럼 너는 뭐 학교는 지금 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냐? 그래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올 이제 금방 3월부터 학기 시작해서 이제 내년 2월이면 졸업이다. 그러면 졸업하고는 독일로 유학을 갈 생각인 거냐? 그래서 약간 이제 그때부터 속마음이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혹시? 네. 혹시? 이제 하면서 아니 독일로는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유학을 유럽으로 나오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 내가 스페인의 그 레이나 소피아라는 학교에 나가고 있는데 네가 혹시 거기 마드리드 유학 올 마음이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제 가문의 영광이겠다 네. 하고 갔죠. 근데 재밌었던 거는 그게 이제 저는 4학년을 아직 마저 다녀야 되는데 2010년에 근데 2월인데 4월에 다시 시험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네. 나는 전 졸업에 1년 남았고 유학을 내가 실제로 가려면 1년 반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네가 시험을 안 봐놓으면 지금 이렇게 말만 해놓고 딴 데 가면 내가 좀 아쉬울 것 같으니 시험을 4월에 와서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4월에 시험을 안 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다음 연도 9월에만 나오게 보러 나와라 하고 보니까 세르지오 아톨린이 마스터 클래스 전주인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 느낌에 딱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요걸 가서 그러네. 하고 이제 세르지오한테 마스터 클래스를 가고 그러면 딱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마스터 클래스를 또 네. 하시고. 딱 이렇게 붙으셨네요. 그래 주셨어요. 너무 네. 감사하게. 이제 네. 그랬더니 사실은 그러니까 카란 아카데미라는 것도 어차피 베를린 필수석도 자기 제자고 하니까 예. 늘 베를린에 오시면 표를 받아서 연주를 꼭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실 때마다 제 얘기를 하셨나 봐요. 뭐라고 하셨더? 무슨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 없이 니네가 꼭 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해놔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2년 정도 공부하고 카란 아카데미 자리가 이제 나와서 나 이거 오디션을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봐라. 그래서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토리가 근데 참 신기해요. 이게 지금까지 오신 길을 보니까 별로 뜻은 없으셨던 것 같으나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그랬어요. 네. 되게 네. 운명적인. 운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왕 뭐 이렇게 표현 드린 이유가 네. 정말로 많은 숫자의 트나만 쌤 제자들이 교수이고 뭐 어딘가에 수석이고 하시고 그래서 아직도 그 포지션 바순에 이제 손가락 핑거링을 하나 쓰는 거랄지 모든 게 좀 유산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투나만 쌤이 하시는 대로, 투나만 쌤이 가르치셨던 대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걸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원작자한테 가서 배운 거예요 이제. 참 그러셨군요.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바순이라는 악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게 지점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예. 처음에는 당연히 핑거링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요. 저희는 정말 손가락 핑거링이 어려워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그게 어제 배웠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나고 예.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몇 년 하다가 이제
바순을 전공하는 서초동의 이 많은 바순 전공생들이 대학을 감과 동시에 겪는 고난은 네. 작게 부는 거예요. 목관악기가 대체적으로 그런데요. 바순은 제가 바순밖에 안 해봤으니까 바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그 피아노 네, 세계 네, 맞아요. 그렇게 어려웠던 이 정도면 거군요. 잘 냈는데 이걸 네. 왜 뭐라 그러냐 이제 네, 네. 작게 내려고 하다 보면 높아지고요. 높아지는 걸 낮추려고 하다 보면 소리가 안 나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음정이 맞게 맞는 순간에 그 작게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겪어야 나오는 거일 거예요, 아마 표현하자면. 근데 그러니까 요 지점이 사실은 현악기 주자들과 대화를 하면 잘 이렇게 공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아, 이게 네.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근데 대략은 느낌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대학에 가면 참 많이 고생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그런 재미있는 인생 여정 듣게 돼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정말 아, 네. 말 그대로 재미있고 흥미로웠고 또 바순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평소에는 이 소리가 참 매력적이다. 참 우아하면서도 깊이 있다. 이렇게만 느꼈다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악기였고 또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의 역할은 이렇구나라고 다시 한번 그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순에 대해서 잘 모르셨거나 특별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찾아서 들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주, 멋진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더 저를 알게 됐고 앞으로도 연주회 가면 더 잘 들어보시겠다고 하신 그 말이 저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거나 저를 나중에 어디서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바순을 한 번 더 들어보시게 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큰 보람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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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에 남는 질문이다.